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대담 인공태양 에너지의 미래를 열다 진행을 맡은 박영환입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아주 필연적인 길이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한하고 안전하며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이 마법 같은 청정 에너지가 전남 나주에서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나주시. 나주가 세계적인 연구시설 부지, 특히 에너지의 거점으로 비상하기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수도 나주의 청사진을 직접 그리고 계신 분입니다. 윤병태 나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인공태양의 핵심은 결국 기술입니다. 초전도체 기술, 이게 되게 까다로운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유성택 KAT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인공태양 시대를 열어갈 미래 인재들의 스승이자 핵심 브레인이죠. 당정중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나주시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과기부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그러니까 핵융합 거점 기술 개발, 또 전략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나주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난 1월 30일 예. 우리 핵융합 연구시설 나주 부지를 포함해서 에타 대상으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 에타로 선정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기술적인 타당성,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이번에 선정된 국가 과제가 단 2개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공태양 연구시설 이런 부분이 희망사항 이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가 예산 투입하기 위한 최종 심사 때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착수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인공태양 그러면 좀 개념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태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쉽게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정기 교수님. 네, 일단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태양을 지구로 이제 그대로 옮겨오겠다 하는 것이 네. 바로 이제 인공태양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태양을 그냥 옮겨올 수는 없고요. 이제 네. 태양을 포함하는 이제 태양의 물질을 이제 저희가 플라즈마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고온의 물질입니다. 이걸 지구로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왔을 때 이제 주변에 노출되면 안 되고요. 당연히 특정한 어느 공간에 가두어 두고 그때 그 안에서 수소 입자들이 막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와중에 드물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막대한 열과 에너지가 주변으로 방출되는데 그 에너지를 이제 이용하겠다 하는 것이 인공태양 기술, 핵융합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핵융합 기술은 수소를 이용하니까 그 자원이 물에서 추출할 수 있어서 그 연료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 또 환경에 끼치는 피해가 매우 적다 해서 이제 깨끗하고 꿈의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인가요? 이거는 네. 핵 분열이죠, 원자력 발전은. 네, 아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원자력과 관련된 에너지원이 크게 2가지 있는데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핵분열 발전이라고 해서 우라늄이 이제 붕괴되는 과정, 핵융합은 그와 반대로 수소가 이제 융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공태양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유성택 KAT 대표님께서는 이제 초전도 기술에 좀 특화돼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초전도라는 게 뭐예요? 초전도라는 거는 보통 이제 4켈빈이라고 하면은 영하 269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하 269도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초전도 선재와 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저희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하 269도까지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전기에서 쓰는 전기 도소는 구리를 지금 상온에서는 예, 구리를 씁니다. 근데 구리를 쓰다 보면은 이제 열적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많이 이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영하 269도에서 초전도 선재를 쓰면 구리 선재가 아니라 훨씬 한 번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열적 전도성과 전기적 전도성이 훨씬 더 구리선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흘려주면은 전기가 계속 흐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태양이 이제 1억 도 이상의 이제 뜨거운 플라즈마이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가두는데 초전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두는데 초전도체가 이제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당 교수님께서 이미 한번 설명을 해주셨지만 태양을 지구로 갖고 오려면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차가 거의 28배에서 30배 정도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그 중력을 인해서 한 1,500만 도에서 그 플라즈마를 잡아두지만 지구는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더 큰 온도,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 1억도씨에서 플라즈마를 잡아둬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아주 높은 자기장에 자석이 필요합니다. 고자장 자석. 그 고자장 자석에 들어가는 그 선재, 그 선재가 바로 초전도 선재, 초전도 도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계속 이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공상과학 소설 그런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난해 12월 이제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낙점이 된 그 경쟁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작년 이제 11월 이제 최종 평가가 있었고요. 제가 직접 이제 참여를 해서 마지막 그 3분 발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나주해야 되는가를 6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나주는 그 부지의 안전성과 확장성이 제일 탁월하다. 부지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정말 거대한 시설이고 또 초정밀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지진이나 이런 발생이 전혀 없고 또 내륙에 있기 때문에 해일, 또 홍수, 또 태풍 피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 시설은 한번 시작을 하면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일단 제공을 했던 게 103만 제곱미터였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우리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수용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이것이 발표되기 전부터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점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다 해결 가능한 문제다. 이걸 솔직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민들 전체가 수용, 그러니까 유치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걸 했는데 다른 경쟁 지자체들은 그런 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핵융합 연구시설이 우리 국가 발전 전략에 에너지 발전 전략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그 분야 여기 지금 우리 저 교수님도 계시고 업체에서도 오셨는데 계속 포럼도 하고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슈를 또 선도해 왔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나주가 하게 되면 지금 과기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예타를 하지 않습니까? 예타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에너지 공대에 핵융합 실증용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를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인력을 또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 또 아울러 또 정부의 계획은 이 사업을 빨리 상용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유일하게 연구할 수 있고 또 실증할 수 있고 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집적돼 있고 또 한전 또 전력거래소가 있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바로 그 연구에서부터 실증 그다음에 전력망 연계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이런 점들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나요? 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예, 그 요즘 제가 미끼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공태양을 가져온 시장으로 해서 아주 주민들께서 정말 우리 나주에 미래가 있다,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공태양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핵융합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핵분열과 달리 스톱시키면 그냥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핵융합 연구개발 논의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주의 인공태양 시설 유치에 대해서 이제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단한 진짜 우리나라의 경사고요. 핵융합에 의해서는 굉장히 큰 기초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지면으로 이미 보도되었지만은 네.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심의한 핵융합 핵심 기술 로드맵에서 예. 그 첨단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이 이제 심의 의결이 됐고요. 예. 그에 따라서 또 나주가 또 유치를 하게 되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축하드리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 대전에 있는 K스타와 프랑스의 이터, 우리나라가 7개,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그 핵융합 실험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 증명을 해왔다면 이제는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상용화 단계로 신속히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나주의 그 핵융합연구원하고 한국에너지공대가 예. 지금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초전도 도체하고 도체 기술을 제공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완성되면은 일단은 그 도체 시험 설비로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런 도체 설비가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나주에 이런 그 첨단 실증 인프라 구축 단지 설치 연구 시설이 들어선다면은 분명히 나주는 아마도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핵융합 관련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일례로 중국 안후이성의 허페이시에 이런 거점 허페이시가 이런 인공태양의 중국의 거점 도시입니다. 거기 가보면 어마어마한 중국이 투자를 해서 지금 핵융합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나주도 이제 그것을 좀 벤치마킹 좀 해서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춘다면은 허페이시와 아주 나란히 나주도 같이 경쟁하면서 핵융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허베이시에 있는 시설은 우리보다 몇 년이나 앞서서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 연구 시설을 크래프트라고 부르는데요. 3년, 4년 전인가 아마 시설 구축을 시작해서 예. 작년인가 올 초에 예.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지런히 좀 쫓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주시에 들어설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당정준 교수님께서 뭐 대전에도 K스타라는 시설이 있고 네. 지금 프랑스인가요? 거기도 네. 이제 한국 포함해서 러시아 뭐 포함해서 7개 나라가 공동 시설을 상당히 구축을 했던데 네. 그거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이제 K스타나 이터 장치는 어디까지나 실험하는 장치입니다. 예. 핵융합을 이제 일으키는 핵융합 로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유력한 게 토카막이라는 장치가 있고요. 그 타입이 올바로 작동하는지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잘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예. 하는 것들이 이제 K스타라든지 이터 같은 장치들이 되는 거고요. 이터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걸 말하는 네, 거죠? 프랑스에 있는 예. 장치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험 장치이지 이제 전기로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도 확인도 좀 해봐야 되고 만들고 우리가 쓸 수 있는지도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이제 다 실험인 거고요.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실제로 전기로까지 바꿀 수 있냐 하는 실험이 최종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발전소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한 실험 장치를 만들려면 기존에 이제 실험실이 아니라 거대한 장치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실험실 규모보다 몇 배는 더 큰 장치들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증이라든지 예. 대용량화하는 실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터나 그 K스타보다는 규모가 얼마나 더 큰 거예요? 규모라는 게 일단 K스타보다는 확실히 클 것 같고요. 예. 대신 이터가 진짜로 그 규모가 막대한 장치입니다.
지금 돈이 수십조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커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일단 너무 많이 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과연 경제적일까 하는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근에 신기술 뭐 예를 들어 여기 초전도체 말씀하셨는데 더 뛰어난 초전도체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규모는 줄이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K스타보다는 크지만 이터랑 동급이거나 조금 더 작거나 하지만 더 고성능을 갖는 장치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연구 시설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삼중수소하고 네. 중수소를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제 네.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못 하는 건가요? 그 시설은? 현재는 구축 중에 있고요. 아마 네. 그런 실험들은 앞으로도 향후 더 몇 년 후에 나돼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는 이제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현재는 없는데요. 아마 그 시설도 저는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시설들을 국가적으로 아마 설계하는 단계에 곧 돌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타를 통과하면 2036년까지 이제 1조 2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제 시장님 그 전에 이제 나주시가 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좀 있죠? 네, 예. 저희가 준비할 게 많습니다. 당초 공모할 때부터 2028년 2월까지 부지를 정지해가지고 그게 바로 시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정지해서 제공해달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이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벌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03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 넘습니까? 아니, 평으로 계산하면 한 33만 평? 33만 평이요. 예, 33만 평쯤 되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래서 토지 보상을 예.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토지가 연구시설로서 쓰일 수 있게끔 도시계획 변경, 그다음에 연구시설 결정 이런 절차를 이제 밟게 되고요. 또 거기에 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입 부지에. 그래서 그분들의 또 이주 대책 마련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와 또 같이 예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뭐 과기부는 이제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함께 그 예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TF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시설이 이제 완공면에 에너지 산단 그 부분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텐데 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그 인공태양 부지가 지금 저희가 국가에너지 산단으로 조성 중인 부지를 일부 활용을 하면서 바로 그 인근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공모할 때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신의 한 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시설로서 지금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 연구시설이 구축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구축이 된 이후에도 인공태양과 관련된 연관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터전이 지금 바로 마련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연구시설을 구축하는데 여러 기업들이 아마 관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연구시설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국가에너지 산다는 그런 그 연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연구와 그다음에 연관 기업들이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 실증을 이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걸로,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 또 산업화가 하나의 장소에서 집적화되고 또 관련 기술이 일관되게 계열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공태양이 이제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개발해서 전기로 쓰려면 많은 이제 연구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대표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융합 실증로라는 실증로,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한번
그 어떤 전기를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전 단계에서. 맞습니다. 그건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엔 30년대 중반 정도를 목표로 그러면 1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예. 굉장히 타이트한 그거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예. 특히 미국 민간 쪽에서 굉장히 그 핵융합 상용화를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MIT에서 스핀오프된 회사인 그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라는 데는 예. 3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아가지고 벌써부터요. 예, 그걸 갖고서 아까 우리 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토카mak 장치를 이용한 그 핵융합로 상용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추진하는 방식이 또 토카mak 방식이고요.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핵융합 그 무슨 회사죠? 이제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60억 불 정도에 인수해서 그거를 이제 미국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30년대에 핵융합 상용화를 갖고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모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카막 장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토카막이 뭐냐 또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 고온의 플라즈마를 띄워서 계속 돌리는 뭐 그런 것 같던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보다는 당 교수님이 더 그래요?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네, 설명해 듭니다만. 보시죠. 예. 이제 플라즈마를 자석 근처에 갖다 두면 얘가 자석을 따라 이렇게 빙빙 돕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도망가지 어떻게 않고. 만드는가도 먼저 설명해 주셔야죠. 플라즈마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플라즈마 보기 되게 힘든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집에도 다 플라즈마가 있었습니다. 예. 형광등이 바로 플라즈마인데 요즘에 이제 예. 다 LED 등으로 바뀌어서 예. 그런데 그 형광등 안에 플라즈마가 있고요. 혹시 이제 장난치다 형광등 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형광등을 딱 깨뜨리면 퍽 소리와 함께 이제 가스가 안에서 나오는데요. 그 내부는 이제 진공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플라즈마를 만들 가스들이 채워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공 챔버, 진공 장비 안에 가스를 수소 가스 같은 거 이제 채워두고 외부에서 전자기파 한마디로 전자레인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플라즈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제 전기 방전이라는 플라즈마가 생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구자들이 일자로 만들었는데 양쪽 끝으로 도망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자로 놔두면 안 되고 이걸 동그랗게 말자. 그래서 도너츠처럼 만들었습니다. 플라즈마를 동그랗게 휘어서요. 어디 끝으로도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도너츠를 따라 이렇게 빙빙 돌게 만들었는데 그 장치 이름이 바로 이제 토카막이 되고 방금 말한 그 자석에 이제 자기력을 공급하는 게 아까 말했던 뭐 초전도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토카막 기술이 지금 있나요? 연구 중인가요? 일미 케이스타 지을 때도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히 만들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터 프랑스 장치를 지을 때 7개 국가가 이제 각자 돈을 내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을 때 그러면 돈 낸 만큼 다시 돈 가져가서 각자가 지어서 조립을 나중에 하자라고 했는데 일부 국가가 제조업 역량이 안 돼서 나 못 만들 것 같아라는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오히려 거꾸로 그런 걸 납품을 다시 받아서 가장 먼저 납품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데 봤어도 한국은 제조업만큼은 이미 세계 최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핵융합 실증로의 핵심 기술이 초전도 도체 이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컨택에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요? 네, 이미 예. 그 시설은 구축 중에 있고요. 지금 건물은 다 조만 올해 안으로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거기에 들어갈 자석을 현재 K게이트와 협력해서 저희가 열심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그 자석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자석에 들어가는 초전도 도체 기술이라고 보면 그 되겠고요. 자석이라는 게 전기 초전도- 자석이죠? 초전도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전기를 통과시키는 건가요? 거기 자석에?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께서 전문적이니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전도 자석은 아까 저항이 거의 0인 이제 특수한 물질이거든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는데 전류가 뭐 거기 이제 자석을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자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느끼는 MRI라는 자석이 엄청나게 센 자석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막 쇠구치 같은 거 들어가면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자석인데 그거에 3배에서 5배 정도는 더 강력한
자석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시설에서 앞으로 핵융합로에 쓰일 또 다른 초전도 자석들을 거기에 가지고 와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나주에 뭐 컨택도 그렇고 해서 이제 실증 관련 뭐 여러 연구 시설 네. 다 들어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우리 관련 연관된 기업들을 네. 유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핵융합 연구시설이 지금 구축이 되는데 그 핵융합 연구시설과 연관된 기업들이 나주에서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핵융합 가속기 센터라는 걸 이렇게 둬가지고 예. 핵융합 연구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의 원활하게 지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역할을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에너지산단을 활용을 하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연구를 담당하는 이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연계를 한 이제 그런 이제 연계망을 좀 구축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핵융합 생태계 조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또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 우리 시 켄텍과 함께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될 것인가,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또 정주 환경, 또 뭐 국제 협력 이런 부분들을 망라하는 그 생태계 조성에 대한 그 연구 종합 마스터 플랜을 지금 마련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듣고 보면 핵융합 산업은 정말 이제 각 나라가 지금 사활을 건 전략 산업 같아요. 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핵융합 산업을 뒷받침할 인력 양성, 전문 인력 확보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 기업만 해도 이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지방이죠. 수도권은 예. 아니니까. 근데 뭐 예전서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그 수도권 인력들이 판교 이남은 잘 가지 않으려고 기술 인력이 잘 안 내려오려고 한다. 기술 인력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력들이 안 내려간다고 하는 게 이제 통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대전만 해도 인력 구하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나 이제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이 아무리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기술을 생산해내도 그거를 전수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그 다음 인력이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나주시가 선점적으로 먼저 좀 인력 확보를 위한 좀 인프라 구축 시설도 이제 들어갈 테니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을 하셔서 감히 제가 한국에는 핵융합과가 없습니다. 예, 그냥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리학과의 변방, 예. 원자 핵공학과의 뭐 이제 좀 변방. 뭐 아직까지 우리 핵융합이라는 게 이제 좀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주류네요. 아주 비주류입니다. 예. 아주 비주류입니다. 근데 이제 나주가 이 핵융합 연구 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핵융합 상용화라는 걸 가고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인재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좀 핵융합과라는 걸 뭐 한국에너지공대가 되었든 아니면 우선 이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뭐 수도권까지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그 핵융합과를 좀 만들어서 인력 수급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십사 했으면 좋겠고요. 나주에 요번에 만드는 인프라 시설에 끝나지 말고 예. 판매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그 밸류 체인이 쭉 연결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저희 기업은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의 역할이 중요하고 당 교수님도 어깨가 좀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지금 핵융합과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예. 네, 일단 저희 학교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핵융합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최근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아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준비가 될 거는 같은 상황이고요. 핵융합은 이제 특이한 게 저처럼 이제 플라즈마 공학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기, 전자, 기계, 재료, 종합과학입니다. 이터란 장치가 그러니까 거대한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장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일개 이제 한 과에서 커버가 안 되고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연구 인력들과 기술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해야 되는 그런 연구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의 기술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또 이해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같이 일하려면 이제 초전도 자석도 좀 알고 뭐 다른 것도 알고 융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표방하는 어떤 인재상이 바로 그런 다학제적, 다 분야적 이제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잘 이렇게 최적화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학교가 한 학년에 100명밖에 안 되는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또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학교가 단순히 이제 교육과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다른 다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핵융합 연구하는 그런 학교들의 연구 인력, 그다음에 국내 이제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학교나 이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이 나주 시설에 와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보자.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저희는 인력을 좀 이렇게 국가에 수급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것들이 연구 중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만들 수 있나요? 핵융합 발전소도? 작은 규모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경제성의 문제랑 이제 경제성이.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난이도도 좀 오히려 작은 게 조금 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어렵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시장님,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 유성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나주에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젊은 네. 연구 인력이나 예. 그러려면 정주 여건이 좋아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사전에 이게 그 연구 영역을 하면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가 될 때에 300개 연구기업, 2,000명의 핵심 연구 인력, 10,000명의 일자리 이런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의 수요는 있는데 이분들이 나주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정주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형 복합 연구 또 생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우선 작게 보면 그 연구자들을 위한 전용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세컨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생활 환경 자체가 대도시에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는 환경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모델이 사실은 대덕 연구단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핵융합 연구 자체가 사실은 종합 연구이고 과학이고 또 차세대 또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그 핵융합 에너지 특구, 연구 특구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제2의 그 대덕 연구와 단지 같이 해서 연구자들이 R&D 연구 인력들이 정말 지방이라 하더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외국 관련 외국 학교라든가 국제 학교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병원,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 과학관 예. 이걸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하고도 좀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예. 왜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나주에는 이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이제 기관들이 있고 또 에너지 공대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다고 할 때 어느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전문 과학관 필요성을 줄기차게 저희가 제기를 했고 또 연구 영역을 이제 거쳐서 금년 예산에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460억 규모로 우리 그 혁신도시 빛가람동에 부지도 저희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그 기본 계획 수립 또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이미 과기부에 파견돼서 이런 작업들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국립에너지과학관이고요. 국립과학관의 그 특성상 단순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전시, 교육, 체험 이런 것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이제 과학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미래의 과학자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에너지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 대표님과 이제 당 교수님께는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아까 조금 얘기 나왔지만 인공태양 핵융합 발전 상용화입니다. 아까 한 10년 후면 빠르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그 넘어야 할 그 까다로운 기술이랄까요? 이런 게 어떤 겁니까? 먼저 교수님부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핵융합 이제 상용화로 가기 직전에 이제 저희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용화로 가는 단계 이제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겠냐? 사실 이미 국가가 이미 취미 공민을 했고 해서 국가에서는 8가지 핵심 기술이 이제 그 대표적인 기술이다 해서 이미 뽑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안전이 하나 이게 법령에 관한 거, 안전 관리 어떻게 하냐. 요걸 빼면 나머지 7개가 이제 완전히 기술에 관한 것들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KT 같은 기업에서는 초전도 자석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개발된 기술인데 지금 이거를 좀 더 고성능으로 바꿀 수 있냐? 아니면 아까처럼 막 영하 200도 그러는데 그거를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쓸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요. 수소 이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핵융합하는 게 이제 기본의 원리인데 이 중수소는 바다에 무한한 양이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이제 뽑아내면 된다고. 제가 그걸 계산해봤는데 인류가 한 30억 년 정도는 써도 남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 계산이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대신 삼중수소는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이거를 핵융합로 스스로 사용하면서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기술을 인류가 이미 가지고는 있으면서 실험실에서 차원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걸 그렇게 아주 덩치를 키웠을 때 그게 아주 잘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냐 요 문제가 이제 하나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억 도를 어떻게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냐. 그래서 이제 이건 외부에서 약간의 전력을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거대한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을 사람들이 잘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안 된다 안 된다의 문제라기보단 공학적으로 스케일업을 했을 때 실험실에서는 된 거는 됐는데 크게 만들어도 되냐 이런 문제들인 거라서 완벽하게 공학의 문제인 거고 역시나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인력, 뭐 재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유 대표님 회사도 이제 아까 제가 강소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도 연구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연구 인력은 현재 1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37명 중에서 연구 인력이 14명 정도 되고요. 석박사 인력은 8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작은 회사고 강소기업이라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융합 분야가. 지금 KAT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핵융합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어렵고요. 저희가 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저희 모기업이 고려제강이라는 그런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저희 기다려주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핵융합에 같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 생태계 보존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라든지 그리고 나주시에도 좀 바라는 게 있고 그 마지막 아까 인재 확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 국가의 지원 시스템이나 이게 어떤가요? 만족스럽습니까?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아마 연구계인지 산업계인지에 따라 이제 좀 이렇게 다 다를 텐데요. 일단 이터와 케이스타 운영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대한 장치들을 투자하다 보니까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계를 향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작은 아주 기초 원천 기술 하는 쪽에는 약간 산업계는 굉장히 지금 부족한 어렵다는 거죠. 상태일 상황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기업도 괜찮을 겁니다. 괜찮은데, 예. 근데 이게 거의 연구용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때 다 같이 기업들은 거기에 종사할 수가 있고 그 프로젝트가 또 없으면은 국가 프로젝트 없어지면은 그냥 쉬어야 되는 거죠. 국가 프로젝트나 이제 다른 다른 나라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은 그만큼 쉬어야 되는데 그 쉬어야 되는 그 시기가 뭐 업종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3년, 4년 지나면은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핵융합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업들도 그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연속적인 그런 사업의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태양 관련 사업은 이제 막대한 시간, 비용 이게 투입되는 이제 메가 프로젝트여서 정부적 차원에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지원이 없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시장에. 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핵융합 에너지 좀 개발 진흥법이라는 걸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핵융합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유 대표님이 이제 그 활동도 하시고 또 거기서 중요 의사결정을 내려서 지금 여기까지 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몇 가지 좀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용을 보면 연구 개발에 상당히 있게 지금 현재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 개발 중심에서 목표 자체가 실증에서 산업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포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핵융합위원회도 지금 위원장이 이제 과기부 장관 부총리께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산업부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는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총리급으로 또 격상을 해서 또 부처도 더 폭을 넓혀서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상용화 또 산업화 이렇게 나갈 때에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관련된 기관들이 밀접하게 서로 연관돼 가지고 집적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 현재는 중심이 돼서 하는데 연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에너지 기술 연구원 또 전기 연구원 또 화학 연구원 재료 연구원 이런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핵융합 에너지 특구를 좀 지정을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주 환경도 이런 특구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설계를 잘 해주셨어요. 대표님 보시기에 공감이 많이 가시죠? 공감이 많이 됐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시장님이 또 다 그러니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예. 사전에 약속한 건 아닌데 그 이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월에 나주에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포럼 행사가 있습니다. 핵융합의 상용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점에서 큰 역할이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을 지금 2회째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핵융합도 하나의 주요 주제로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주제를 더 본격적인 메인으로 이렇게 다룰 좀 생각으로 있고요.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은 앞으로 우리 경제 분야의 다보스 포럼처럼 세계적인 에너지 분야의 다보스 포럼이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석학들이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그 이슈들을 다루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시가 또 주도해 나가는 이제 이런 경우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인공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차세대 또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각 나라마다 처한 이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인공태양과 관련된
논의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 자, 두 분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교수님부터요. 네. 지금 글로벌 에너지 포럼이 이제 한전공대 저희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이제 유명하신 연사분 이제 모실 건데 그게 이제 단순히 학계 말고 그러니까 교수님들 말고 예. 연구를 하시는 분들, 대형 연구기관의 이제 디렉터 같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또 미국의 스타트업 같은데 예. 실제 산업에 계신 분들한테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제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 이런 좀 조언을 듣고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사실은 그 글로벌 에너지 포럼이 열린다는 건 오늘 지금 알았습니다만은 굉장히 기업도 중요합니다. 이게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예. 안 되고요. 이런 포럼도 기업이 분명히 시간을 투자해서 참여해서 거기서 어떠한 내용이 오가는지를 저희 분명히 캐치하고 그것을 자기 이제 각자 회사에 또 반영도 하고 그게 어떻게 큰 도움이 될 것인지 핵융합 발전에 그런 걸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발전, 인공태양 발전. 자, 이게 우리 미래에 인류의 미래에 엄청난 변곡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까요? 먼저 시장님부터 상상해 보신다면요. 이제 그 자체로 핵융합 에너지 자체는 청정, 무한, 안전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기후 위기, 예. 이제 그 부분인데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하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예. AI,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또 동시에 해결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기반이 바로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설을 우리 나주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요. 예. 이 시설들이 정말 우리 나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 광주 지역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 산하학연 그런 클러스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좋은 환경, 인공태양 연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나주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핵융합의 미래. 네, 그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을 보면 자연으로부터의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한 애를 썼습니다. 예. 예를 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농업혁명을 예. 일으켰고 재화가 부족하니까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저희가 다 확보해 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건 역시나 그 에너지로부터의 제약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에너지는 자원이 국가별로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흔히 말해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서 이런 불공평함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핵융합이 이런 불공평함과 이제 부족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에너지의 이제 제약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바로 이로부터 이제 저희가 지금 당연히 다음 세대는 AI랑 로봇이 이제 네. 핵심 세대가 될 건데 그들이 자유롭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반을 제공하겠다. 이제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네, 아주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이 될 거고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혁명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핵융합 혁명이 이제 종결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듭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다 말씀드렸지만 핵융합은 바닷물에서 중수소, 삼중수소의 네네. 무한한 연료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료도 무한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도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만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신화도 썼고 방산이나 조선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제조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인공태양 기술 연구시설이 나중에 들어오고 산학연이 합동을 해서 함께 나간다면은 핵융합 그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세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전남 나주가 이제 하나의 에너지 시설을 단순히 유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꿈의 에너지가 현실이 되는 날, 이 나주는 더 이상 전남의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빛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KBC 특별대담 인공태양 에너지의 미래를 열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